햄스터 여러분, 오늘은 캐나다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를 파헤치기 위해 탐정이 되어 보겠습니다. 제럴드 코튼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쿼드리가 CX의 자산 배후에 있는 이름이 떠오를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그의 이야기는 먹이통 열쇠를 들고 도망친 햄스터의 이야기와 비슷해서 우리 안의 다른 햄스터들은 간식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여러가지 이야기, 설명 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썰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뿐이에요. 해바라기씨 준비됐나요? 2018년 비트코인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던 캐나다에서 쿼드리가 CX는 가장 큰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였습니다. 쿼드리가 CX 이전에는 많은 비트코인 거래가 일본의 마운트 곡스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캐나다 사용자는 여러 중개업체를 통해 자금을 이체해야 했습니다.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저렴하고 빠른 대안으로 각광받았던 쿼드리가 CX는 당시 핀트랙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각 거래에 대해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창출했으며 플랫폼이 성장함에 따라 꽤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쿼드리가 CX는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2014년에는 거래소에서 74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데 그쳤고 이후 2016년 이사들이 모두 사임하면서 코튼 씨가 단독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다행히도 시장은 2017년에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캐나다 거래소의 거래량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이로 인해 수수료가 증가했고 외부 결제 프로세서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현금 흐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제럴드 코튼은 2018년 12월 9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도에서 신혼여행을 떠난 지 9일 만에 자이푸르의 오베르이 라즈빌라스 호텔에 체크인한 직후 코튼은 몸이 아파 개인 병원으로 옮겨졌고 위장염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혈액 검사를 받은 후 폐혈성 쇼크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를 소생시켰지만 심장은 다시 멈췄습니다. 단 하루 만에 복통으로 쓰러진 쿼드리가 CX의 CEO이자 창업자는 30살의 나이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이후 2019년 1월 14일에 거래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코튼이 쇼의 주인공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코튼이 사망했을 당시 쿼드리가 CX에는 직원이 2명뿐이었고 둘 중 누구도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코튼은 자금과 콜드월렛 관리를 포함한 거래소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중앙 집중식 현금 관리 시스템을 담당하지 않자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사람들은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빠르게 잃었습니다. 물론 쿼드리가 CX는 코튼의 노트북에 있는 디지털 콜드월렛에 많은 예치금을 저장했는데 그가 사망한 후에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협동조합의 창립자 프레디 하트라인은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사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평판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중하고 실용주의적인 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제니퍼 로버트스는 쿼드리가 CX의 결제 처리 은행이 자금을 동결했지만 거래소가 임시 CEO를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용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촉구하며 사용자 자금은 안전하며 고객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사이트와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표 일주일 후 거래소 웹사이트는 유지 보수를 위해 다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쿼드리가 CX는 채권자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노바스코샤 대법원이 파산을 선언한 후 거래소의 부채가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고 약 15만 5천 고객 계정이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 FBI, 다른 두 법 집행기관, 여러 독립연구자 등 추가 조사가 시작되었고 모두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현금이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거래소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자금이 실제로 존재했을까? I want my money back. No refunds. 따라서 설립자가 콜드 월렛의 개인 키를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 사망했고 거래소가 보유 자산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모두가 사라진 자금의 경로를 찾았다고 생각했을 때 햄스터는 실제로는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며 탐지되지 않고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코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사망한 후 몇 달이 지나자 거래소 운영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코튼이 고객 자금을 이용해 마진 거래를 하고 거래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겼다는 사실을 빠르게 알아냈습니다. 뉴스 플랫폼은 또한 그가 수년 전에 설정했던 다중 서명 지갑을 만들지 않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그 자금은 자신을 위한 저택, 섬, 비행기, 여러 대의 고급 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사의 2단계에서 내린 결론은 코튼이 돈을 조금 부주의하게 관리했거나 꽤 큰 규모의 투자금 회수 사기를 시도한 사기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쿼드리가 CX의 파산관리인이었던 이와이는 나중에 암호화폐 보유량이 전혀 없었으며 거래소가 남은 비트코인의 3분의 1을 접근할 수 없는 콜드 월렛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베니티 페오와 글로브 앤 메일은 코튼이 쿼드리가 CX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패트린과 함께 2003년부터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패트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 이어지므로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좀 더 알아본 결과 온라인에서 만난 코튼과 패트린 사이에 흥미로운 관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코튼은 15살 때인 2004년에 SNS 인베스트먼트라는 다단계 사기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다단계 사기는 48시간 안에 투자자에게 103에서 150%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What? SNS는 불과 3개월 만에 운영을 중단하고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패트리는 마이다스 골드와 같은 디지털 통화를 중개하는 여러 업체와 빠르게 연결되었으며 이 업체들은 현금을 디지털 통화로 이체하고 다시 리버티 리저브와 거래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마이다스 골드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2013년 5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온라인 자금 세탁의 주체가 된 리버티 리저브가 제럴드 코튼의 지메일이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던 마이다스 골드와 밀접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흥미롭게도 마이다스 골드가 압수될 무렵 제럴드 코튼은 벤처 캐피탈 프로젝트와 외환 시장에 투자하는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인 6개월 쿼드리가 펀드라는 다음 벤처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포럼인 블랙캣 월드는 코튼이 디지털 자산의 주식시장과 같은 온라인 오픈마켓 역할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 비트코인에 익숙한 프로그래머를 구한다는 채용 공고를 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웹사이트를 빨리 구축해야 했죠. 그리고 3개월 후 쿼드리가 펀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쿼드리가 CX는 정반대로 사용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러한 역사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이 거래소가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모든 말을 기꺼이 믿는다는 믿음을 이용한 출구 사기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으로 인해 코튼의 아내인 제니퍼 로버트슨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의 속임수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파산 소송에서 합의에 서명하여 채권자 집단이 1,200만 달러의 자산을 몰수하는 것으로 끝났지만요. 코튼은 어디 있을까요? 무덤 속에? 아니면 무인도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음을 속이고 외모를 바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지금은 훔친 돈으로 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오늘 아카데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입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안녕.